자,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배울 내용은 전신관리죠. 전신관리. 말 그대로, 얼굴을 제외한, 얼굴을 제외한 모든 관리를 하는 걸 전신관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 전신관리에서는 어떤 걸 배우는지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몸매 분석하기예요. 일단 전신관리가 단순히 뭐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바디 라인을 잡는다든지 뭐 슬리밍 관리나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관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몸매, 전신의 피부는 어떤지, 그 다음에 어디에, 셀룰라이트가 많은지, 어디 관리를 뭐 부종인지,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피부 관리에서 얼굴 관리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피부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피부 분석을 하는 목적이 그 고객에게 맞는 그 피부에 맞는 올바른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서 피부 분석을 한다라고 하죠. 자, 여드름 피부에게 무슨 관리를 해야 돼요? 여드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노화 관리를 한다든지 미백 관리를 한다 그러면 여드름이 좋아질 수 없겠죠. 자, 그거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자, 셀룰라이트 분해를 하기 위해서 셀룰라이트가 너무 많아서 온 고객에게 부종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 그 고객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피부 상태나, 그 다음에 바디, 몸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이 사람에게 맞는 올바른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자, 몸매 클렌징 하기. 우리 클렌징 왜 하는지 배웠죠?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게 클렌징이죠. 그래야 클렌징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영양물질 흡수를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지저분한 몸에 땀을 흘렸다거나 피지로 더러워진데 영양분을 가지고 마사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클렌징을 먼저 한다. 그리고 딥클렌징을 시행을 할 거고요. 자, 딥클렌징이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피부에 사용해야 하는지 등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부 관리랑 가슴 관리, 그 다음에 등 관리. 우리는 복부와 등 관리를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복부 관리를 할 때 어떠한 테크닉을 가지고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떠한 효능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이론적인 개념과 실습을 같이 병행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손, 팔 관리하기, 그 다음에 다리 관리하기, 엉덩이, 둔부 관리하기죠. 자, 손, 팔 관리하기랑 하체 관리하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할 거예요. 자, 왜 관리를 하는지, 어떠한 효능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요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팩을 해요. 마스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어떤 피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배워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기. 우리 피부에서는 팩이랑 마스크 하고 나면 스킨 정리하고요. 어, 아이크림 바르고, 뭐 에센스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리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얼굴 관리, 피부 관리를 수업을 이미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넣어놨어요. 뭘 넣어놨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 바디 관리잖아요. 자, 우리 몸에는 뭐가 있죠? 뼈와 그리고 골격이 존재를 하죠. 자,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전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골격이 아니고 근육이죠. 자, 뼈를 알고 있어야 그 부위를 마사지하지 않죠. 우리는 뼈를 만지지 않아요. 뼈에 잘못 마사지를 하게 되면 멍이 들던가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뼈를 피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육이 뭉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근육의 올바른 위치를 알아야 그 부위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 근육의 위치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근육을 풀어준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느 부위가 어디랑 연관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뼈와 근육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미 1학기 때 배웠던 이론적인 개념이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나, 그래도 새로운 내용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몸매 분석하기예요.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몸매에 대해 분석이 해야만 알맞은 정확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요번에는 배울 내용들이 몸매 상태를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문진, 견진, 촉진. 요거 피부, 얼굴 관리에서 배웠죠. 자, 통해서 선천적 몸매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진 몸매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몸매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형의 특징을 분류할 수 있고요. 관리 목적에 맞는 기구와 기구 그리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체형을 파악한 후에 분석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즈를 잰 후에도 분석표를 작성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전후, 그래서 얼만큼 빠졌다라고 하는 것들 종종 보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분석표 결과에 따라 평가하고 체형별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걸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 몸매 분석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몸매 분석의 목적. 자, 이상적인 전신 관리를 위해 필수적 단계이다. 그리고 올바른 전신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상적인 정신 관리를 위한 필수적 단계라고 했어요. 자, 보면, 자, 적합한 관리를 찾기 위해서, 자, 비만 관리, 다이어트를 하러 온 고객에게, 피부 관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그 고객 상태에 맞는 적합한 관리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몸매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전신관리 수행 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뢰감과 만족감도 향상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야만 고객이 만족을 할 수 있고요. 그 샵에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이 향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몸매 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고객님의 현재 상태는 셀룰라이트가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얼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프로그램이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몸매 분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문진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선천적인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에 의한 건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 태어날 때, 어때요? 왜 우량아로 태어나서 좀 크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혹은 아이가 너무 작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등의 자, 유전적 같은 경우는 비만 자체, 지방세포 자체를 크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 의한 거라면 사실 식습관의 개선이 먼저 필요하겠죠.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 그래 보면, 생활 습관은 어떤지, 운동은 하는지, 스트레스는 어떤지, 기호 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운동을 진짜 먹는 거는 대부분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것들이 골고루, 그리고 야채와 같은 것들이 골고루 돼야만 되는데, 패스트푸드는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열량 자체도 높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는 열량도 문제고요. 그 안에 있는 조성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빨리 먹는다는 거죠. 어,
식습관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햄버거 하나 먹는데 우리 30분씩 걸려서 먹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이 보통 어떤 걸 많이 먹는지, 평소에 식습관은 어떤지 등을 알아야 그 고객이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어, 폭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넘어가 라고 해서 안 먹지만 나중에 그게 풀리고 나면 뒤에 가서 먹는 분도 계시고요. 스트레스는 단 걸로 풀어야 돼 해서 단 거 많이 드시는 분들 혹은 매운 걸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알아놔야 한다. 질의응답을 통해 몸매 관리 시 문제 원인을 파악해 고객 만족을 향상시킨다. 자, 촉지는요, 말 그대로 만져보는 거죠. 만져보거나 해서 피부의 탄력도나 두께, 압통 유무, 근육의 지방 정도를 분석한다. 자, 촉진 같은 경우는 기구를 이용해 집어본다. 그래서 이렇게 쪽집게 같이 생겨서요. 뱃살 이렇게 잡아갖고 얘의 두께가 얼만지 그래서 지금 지방의 상태가 어떤지 정상 범위인지 아니면 비만인지 고도비만인지를 파악하는 게 있어요. 자, 요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뒤쪽에 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도는 어떤지 두께, 그 다음에 우리 셀룰라이트가 많은 부위는 살짝만 집어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압통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우리는 촉진이라고 하고요. 육안으로 직접 보거나 기기를 이용해서 판독하는 방법인데 등고선 촬영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 우리 왜 이렇게 왜 산 나타낼 때 요렇게 등고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색으로도 그렇고 등고선의 두께로도 산의 높이를 볼 수 있는 지도들을 본 적 있잖아요. 자, 요거를 이용한 건데 뒤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등고선이 어때요? 이렇게 널쩍하게 되어 있다가 균형이 맞아지죠. 여긴 양쪽 균형이 달라지는데 비대칭이죠. 근데 여기는 대칭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되면 근육이 올바르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여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더 많이 떨어지는 거 밑으로 내려와 있다. 라는 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 놓으면 뼈의 위치가 살짝 다르죠? 그것들을 이렇게 등고선으로 본다. 자, 그래서 보면 얼굴도 마찬가지 피부의 탄력이 높아짐으로 인해 여기 있던 등고선이 위로 올라가죠. 사진상으로만 봐도 눈이 땡그레지고 눈꼬리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피부의 탄력도나 피부의 균형이, 몸의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런 걸 등고선 촬영이라고 한다. 자, 장비를 이용한 분석은요, 고객의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체성분 분석기와 캘리퍼를 이용해서 피하 지방 정도를 파악한다. 그래서 왜 우리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라고 해서 이렇게 양말 벗고 올라가서 손에 잡고서 하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뒤쪽에서,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인바디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맨발로 올라가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측정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거 저희 학교에도 있거든요. 학교에도 있어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걸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체중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체중, 그 다음에 몸의 골격근량은 어떤지, 체지방량은 어떤지, 정상범인지 아니면 비만범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BMI라고 해서 본인의 지금 비만도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버전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긴 한데, 이제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나 버전에 따라, 이렇게 조금 나오는 그림이 살짝 다를 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가 왜 헬스장 같은 데 가서도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와 몇 주 운동하고 나서의 인바디를 측정을 해서 체중이 얼만큼 줄었고 골격근량은 얼마나 늘었으며 체지방은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뭐 이렇게 우리가 줄자 같은 걸로 재게 되면 얼마나 당겨 재느냐, 얼마나 느슨하게 재느냐, 혹은 위치가 조금씩 다르냐에 따라 치수가 확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건 어때요? 우리 몸에 전류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측정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오차가 크게 벌어질 수 없겠죠. 그러니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바디이다. 자, 이거 아까 촉진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배의 근육을 잡아서 이렇게 쪽집게와 같은 애로 집으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여기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이와 숫자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이제 부족, 중간, 조금 많고, 완전 많고 하는 등의, 요걸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지방의 두께가 어느 정도다. 그래서 뭐 비만이다, 고도비만이다, 뭐 저체중, 그러니까 체중으로 얘기하기는 없겠지만 지방이 거의 없다 등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생긴 모양은 여러 가지 캘리퍼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전자로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측정이 가능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치수와 나이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조금 있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고요. 전후 사이를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2차 시 수업을 마칠 거고요. 지금 우리는 뭐 배웠어요? 몸매 분석을 왜 해야 하는지. 음. 분석을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분석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몸매 분석을 했잖아요. 인바디를 통해 아니면 캘리퍼를 통해 그 다음에 문진이나 견진이나 촉진법을 통해 몸매 분석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죠? 차트. 어,
차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3차 시 수업에서는 요 차트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3차 시에서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